안녕하세요. 일관대내석 직관영어 상변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2023년 6월 지방직 영어 9급 기출 해설 세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내용 일치 문제는 보통 그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지문을 다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뒷부분에 많아요. 그래서 아마 공시 같은 경우 3번, 4번 쪽이 아마 정답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내용이 쉽다라고 하면 3번, 4번 뒤에 있는 내용부터 뭐 4번 읽고 제일 마지막 읽고 이런 식으로다가 문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모자란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시간이 뭐 널널하다 보면 앞에서 쭉 읽으세요. 저는 그냥 쭉 읽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1번 읽고 앞에 읽고 이런 게 좋은데 저는 그런 것도 귀찮아서 그냥 쭉 읽고 어차피 4개밖에 안 되는 선지가 뭐 내용이 가봤자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냥 읽으면 다 기억날 것 같으니까 한번 쭉 가볼게요. 그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어떤 making maple syrup, 그 메이플 시럽을 만드는 방식은 재밌다. sugar maple tree, 설탕 그 단풍나무라고 하는 게 produces 만들어낸대요, 생산한대요. what tree, 물기가 많은 그런 수액을 each spring 매년 봄에 만들어내는데 when 그때 there is 있대요. 여전히 lots of snow 많은 눈이 있다는 거야. 어디에? 땅에 눈이 쌓였을 때는 수액을 만들고 있다나 봐요. To take the sap out of the sugar maple tree. take라는 건 가져간다, 취한다는 의미가 있죠. take the sap, 그 수액을 가져가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out of the sugar maple tree, 그 설탕 단풍나무로부터 취하기 위해서 a farmer makes a slit in the bark. 그 농부가 makes a slit 한다는 거, 슬릿이라는 건 이렇게 길게 베인 상처를 얘기하는 거든. 그래서 그 나무 껍질에 길게 베인 상처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with a special knife, 그 특별한 칼 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칼로는 뾰족하게 되지만 패이진 않잖아. 그러니까 뭐 날이 세모처럼 생긴 여기 세모처럼 생긴 칼 가지고 제대로 표현이 안 되네. 어떻게 조각도 약간 조각도 비슷하게 그래서 이렇게 쭉 긁으면 싹 나무에 깊게 홈이 패이게 세모난 홈이 패이게 만드는 그런 칼이겠죠. 그 슬릿을 만들고 and puts a tab on the tree. 이때 탭은 원래 수도꼭지라는 그 꼭지라는 뜻이 있는데 궁금해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고. 이렇게 생긴 탭을 달아놓더라고요. 뭐 뒤에는 어떻게 뭐 뒤에는 이렇게 뭐 꼽는 게 있겠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거를 통해서 이제 수액이 쪼르륵 흘러서 나무에 이걸 이렇게 박아놓으면 나무 껍질이 여기 있겠죠. 나무 껍질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박아놓으면 약간 기울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수액이 똑똑 떨어지는 겁니다. 흘러서.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탭을 on the tree, 나무에다 붙여놓는다. 그러면 이 탭을 꼭지를 박는다는 얘기죠. Then the farmer hangs a bucket from the tap. hang은 매달아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bucket, 하나의 그 양동이를 매달아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양동이 이런 데다 이렇게 걸쳐가지고 나무에 붙어있으면 양동이가 이런 식으로다가 양동이가 걸쳐 있겠죠. 대충, 그죠? 양동이 더 커야 되겠네. 커야지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데 메이플 시럽이 시럽이 아니라 수액이 이렇게 고일 겁니다. 그다음 and the sap drips into it. 그리고 그 수액이 드립 똑똑 떨어진다는 얘기. into it, 그 버킷 안으로. the sap, 그 수액은 is collected, 수집이 되고 모이고 그 다음에 끓여집니다. 뭐 할 때까지? until a syrup remains, 달콤한 시럽이 남을 때까지. 40 gallons of sugar maple tree, 그 water, 그 설탕나쁜 나무의 그 물에 40갤런의 물이, 그래서 물이라는 건 수액, 셉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물이 아니죠. make 1 gallon of syrup, 1갤런의 시럽이 된다. 근데 make는 그냥 become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hat's a lot of buckets. 그것은 엄청난 양동이들이고, 그 다음에 a lot of steam, 엄청난 증기고. 왜냐하면 39갤런이 39갤런이 그 물이 날아간 거니까, 그죠? 수증기로 나간 순수한 물이니까 스팀이 39갤런이 스팀 밖에서 엄청나겠죠? 그리고 엄청난 일입니다. 노동의 강도도 세다는 얘기겠죠. Even so, 그럼에도 불구하고 most of maple syrup producers, 그 메이플 시럽의 생산자들의 대부분은 family farmers, 가족농들이다. 가족농들이고 그 가족농들이 collect the buckets by hand, 그 양동이를 손으로 수작업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boil the sap into syrup themselves, 그
수액을 시럽으로다가 끓인다는 얘기입니다. themselves 스스로. themselves 앞에 있는 그 producers의 대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갑니다. 1번. 사탕 단풍나무에서는 매년 봄에 수액이 생긴다. 맞죠? 사탕 단풍나무의 수액을 얻기 위해 나무 껍질 틈새를 만든다. 맞아요. 단풍나무 시럽 1갤런을 만들려면 수액 40갤런이 필요하다. 이것도 맞고 단풍나무 시럽 만들기 위해 기계로 수액통을 수거한다. 틀렸죠. 손으로 by hand라고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쉽습니다. 그리고 이거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우리가 먹는 고로쇠 수액이라는 거 있죠. 고로쇠. 고로쇠 나무가 메이플 트리 겁니다. 그 고로쇠 나무 수액도 끓이면 이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로쇠 나무 수액 되게 비싸거든요. 그거 먹고 싶으면 메이플 시럽 사다가 물에다가 40배 희석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간 달달한 느낌의 고로쇠 수액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6번 어색한 문장입니다.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기 유형이죠.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기 유형은 수능에서 이제 평가원에서 35번에 나오는 유형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간접적 주제 파악이라고 부릅니다. 왜 간접적 주제 파악이라고 부르냐면 직접적인 주제 파악은 주제나 뭐 제목 묻는 유형이잖아요. 이 글의 주제가 뭐냐? 얘는 주제를 직접 묻지 않아요. 주제가 뭐냐고 안 물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간접적 주제 파악이냐면 이 주제라는 게 범위가 있거든요. 주제는 항상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라는 게 정해지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얘는 그거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글의 주제를 파악하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가 있고 못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 범위를 가지고 문제를 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즉 어색한 문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재 일탈된 게 많아요. 수능과 평가원에서도 소재 일탈된 게 거의 95% 이상일 겁니다. 진짜 많습니다. 또 하나의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의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재 일탈만 있는 게 아니라 문맥에 들어가야 될 내용에 정반대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재는 공유하고 소재를 가지고 이용하는데 들어가야 되는 내용에 뭐가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뭐가 있다라고 해버리는 이런 식으로다가 방향을 뒤집어 버리는 문장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 유형은 되게 어려운 유형이고요. 35번에 그 수능에서의 만약에 문제도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그 오답률이 올라갑니다. 이번 공식 문제 보니까 그냥 전형적인 소재 일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범위, 이 글이 뭐에 대한 글인가를 파악하고선 들어가시면 됩니다. 첫 문장에 밑줄이 안 가 있는 이유, 번호가 없는 이유는 첫 문장을 통해서 글의 주제를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I once took a course. 나는 한때 수업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In short story writing. 짧은 글짓기 수업을 들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during that course. 그 수업 동안에 저명한 그런 편집자입니다. 선두 잡지. 잘 나가는 잡지사의 한 편집자가 talk to our class. 우리 수업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여기서 뭐 강연했다는 얘기죠.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He could pick up any one of the dozens of stories. 그가 수십 개의 이야기들 중에 이미 하나를 집어들 수 있다. 근데 어떤 그 이야기들이냐면 그의 그 데스크 책상으로 오는 그 이야기들입니다. 책상으로 온다는 건 책상에 이렇게 쌓이는 이야기들이겠죠. 그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집어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매일매일 그리고 after reading a few paragraphs 몇 개의 문단을 읽은 후에 몇 개의 단락을 읽은 후에 he could feel 그걸 느낄 수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뭘 느낄 수 있다? Whether or not the author liked people. 여기서 whether 대신에 if는 못 씁니다. if or 라는 영어가 없어요. Whether or not the author liked people. 그 작가가 사람들을 좋아하는지를 느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If the author. 지금 1번의 내용은 이 내용하고 저명한 그 편집자의 얘기니까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if the author doesn't like people. 그 작가가 그 수십 개의 이야기들 중에 하나를 쓴 작가겠죠. 그 작가가 doesn't like people.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he said. 그 저명한 편집자는 말했죠. People won't like his or her stories. 그 작가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래요. 그럼 이 2번 내용도 1번에 연결되잖아. 그죠? 연결 잘 됩니다. The editor kept stressing the importance of being interested in people during his talk on fiction writing. 그 편집자가 계속해서 강조했어. 중요성을. 어떤 중요성이냐면 관심을 갖는 것의 중요성이야.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것의 중요성. 뭐 동안에 his talk on fiction writing. 그의 톡. 이 강연이죠. fiction writing. 소설 쓰기에 관한 이 강연 동안에 계속해서 강조했다는 얘기야. 4번 Thurston, a great magician,
털스톤이라는 사람이 한 훌륭한 마술사인데 이걸 읽어야 됩니까? 마술사가 왜 나옵니까 갑자기? 작가가 나와야지. 말했습니다. Every time he went on stage, 그가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he said to himself, 혼잣말로 한대요. 뭐라고? 나는 고마워. 왜냐하면 성공했으니까. 글쓰기 할 때 사람한테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 글의 지금 중심 내용인데 그거랑 관계되게 있어 없어요?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래요. 그 다음에 이 문제 유형은 항상 그 뒤에까지 읽으면 얘가 없으면 더 연결이 잘 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 하나를 줍니다. 평가원에서도 마지막 문제 하나를 줘요. 아니다. 평가원에서는 이거 이 얘기 하나 드릴게요. 평가원에서 마지막 문장이 없어요. 보통 5번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5번 한 다음에 문장이 밑줄 가고 끝나는 게 대부분인데 5번으로 문장이 끝날 때는 정답이 5번이 아닙니다.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5번 뒤에 한 문장이 더 있었던 적이 있었어. 그때 유일하게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 5번이 정답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오답이 아니라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그 문장을 빼놓고 연결을 살피려면 어떻게 돼요? 그 뒤에 한 문장이 더 있어야 돼요. 벌어붙는 문장 뒤에 한 문장이 더 있어야 돼. 이게 한 문장이 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의 스타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거 빼고 이거 연결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4번입니다. 이건 거의 고1 수준도 안 되는 쉬운 문제 유형이었어요. 그 다음에 17번 순서 문제입니다. 순서 삽입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 라고 하면 내용이 제일 중요한 근거입니다. 다른 데 초점 맞추지 마세요. 내용에 초점 맞추세요. 그 그릇이 있고 그 안에 음식이 있으면 음식이 중요하죠. 음식이 맛있어야지 그 집이 맛집이지. 그릇이 이쁘다고 맛집입니까? 아니죠. 근데 웃긴 게 이거예요. 내용은 못 가르쳐요. 왜냐하면 내용은 계속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내용은 지문마다 바뀌어요. 내용 못 가르칩니다. 그럼 내용을 못 가르치니까 강사들이 순서 삽입의 근거는 내용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가르칠 게 없으니까 바보된 느낌이죠. 그래서 강사들은 뭘 가르치냐면 음식 내용이 아니라 그릇을 가르쳐요. 그릇을. 내용을 담는 그릇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지시어나 대명사나 연결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 다 그릇이에요. 중요한 거 예를 들어볼게요. they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they라는 단어가 복수다. 앞에 있는 건 복수가 나와야 돼. 이런 게 형태적인 거잖아. 복수가 있으니까 되게. 근데 수능을 봐도 복수라는 거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게 어느 복수냐. 즉 they가 어떤 것을 가리키느냐, they의 내용이 뭐냐를 알아야지만 문제 풀려요. 그래서 지시어, 대명사, 연결어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내용 관계라고요. 내용에 초점 맞추세요. 그러니까 형태적 근거를 학생들이 자꾸만 배우는 이유는 강사들이 그것만 강조하기 때문인데 강사들은 어쩔 수 없이 뭔가를 가르쳐야 되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중요한 건 문제 풀 때 내용에 초점 맞추라고. 순서 문제, 삽입 문제에서 일단 순서 문제는 무조건 순서대로 푸시면 돼요. 얘 읽고 얘 읽고 얘 A, B, C를 읽으시면 됩니다. 수능에서는 A, C, B라는 선지가 1번이고 그 다음에 B, A, C거든요. 그래서 B로 시작되고 C로 시작되는 게 4개이기 때문에 B부터 읽으라는 그런 강사들이 많은데 어차피 공실은 사지선다밖에 안 되고 A, B, C라는 선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읽으세요. 응? 앞에서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제시문을 읽으면서 내용 파악부터 합시다. 몇 년 전에 모든 대화, 뭐에 관한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에 관한 모든 대화는 seem to end,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대화가 뭘로 끝나? 계시록 묵시록이라는 뜻이죠. Apocalyptic prediction, Apocalyptic prediction, 그 계시록의 예언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럼 이 계시록의 예언이 뭐야? 아주 끔찍한 무서운 내용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그 끔찍한 내용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야. 됐어요? 더 최근에 하지만 보세요. 하지만인가 앞에 나온 내용하고 뒤집어지는 내용이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however는 역접으로 쓰일 수도 있고 새로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대부분 역접이에요. 더 최근에 하지만 things have begun to change.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AI가 has gone from being a scary black box. 두려운, 무서운 블랙박스로부터 something, 무언가로 바뀌는데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죠. 다양한 그런 사례를 위해서, 다양한 이용 사례를 위해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로 같대요. 그럼 요거에서 요거로 다 같다. 여기 원래 이거였는데 이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 B번. 2014년에 한 전문가입니다. 그 분야. 그럼 그 분야 더가 붙으면 무조건 특정이 된 거고요. 더가 붙는 표현이 뭔지를 답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럼 그 분야가 뭐예요? 했을 때 뭐예요라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AI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되죠. 즉 AI 분야에 있는 한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AI 가지고 우리는 summoning이라는 건 불러들이다, 소환한다는 뜻입니다. 악마를 소환하고 있는 것이고 소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AI가 되게 무서운 존재라는 얘기네요. while, 보통 컴마 뒤에 while 나오면 뒤에 반대되는 내용 나와서 반면에라고 해서 가죠. 반면에. 근데 여러분 이거 알고 있습니다. while은 어차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데 같은 방향으로 가거나 반대로 가거나에 따라서 반면에 동안으로 나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노벨상 수상자인 물리학자는 한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AI가 could spell, 이거 초래한다는 뜻입니다. The end of the human race,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 이거 나쁜 얘기네. 그지? B번 다 나쁜 얘기예요. C번, 이러한 변화는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This, 순서 삽입에서 제일 중요한 두 단어를 뽑으라면 저 같은 경우는 this라는 단어하고 they를 뽑겠습니다. this는 바로 코앞에 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거로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they는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러한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럼 앞에 변화가 있었어야 돼요. 변화는 뭐에서 뭘 바뀌는 거잖아요. 여기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변화 없습니다. 여기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변화 없어요. 여기 변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From A to B, A로부터 B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A 뒤에 뭐 나와야 돼요? A 뒤에 C 나와야 돼요. 그럼 A 뒤에 C 나와야 돼요.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정답은 나옵니다. A, C 이거밖에 없잖아요. 정답 2번이네요. A, C가 붙어서 나와야 되고 A가 먼저 나와야 된다. 이 근거 하나만으로도 정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수능은 A, C가 두 개가 있어요. B, A, C하고 A, C, B. 근데 여기는 A, C, B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만으로도 정답 나오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또 하나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풀 때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 어떤 문제든지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지티브하게 푸는 게 있어요. 파지티브하게. 이거는 정답의 근거를 찾아서 푸는 겁니다. 순서 문제 풀 때는 얘 다음에 얘가 나와야 되고 얘 다음에 얘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 파지티브하게 푸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네거티브하게 푸는 겁니다. 객관식은 다 잘라나가면 정답 하나 남길 수 있잖아요. 3개 자르면 정답 하나 남습니다. 이게 네거티브하게 푸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4C 1은 4C 3이다. 4개 중에 하나 고르나 4개 중에 3개 버리나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네거티브하게 푼다는 거는 잘라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얘 다음에 얘는 못 나와. 제시문 다음에 이건 나올 수가 없어. 그런 게 있으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2개의 선지 정도가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파지티브하게 풀다가 안 되면 네거티브하게 푸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방법도 익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쉬운 문제는 뭐 그런 따실 필요도 없죠. 다시 제시문을 보면 이거는 이제 AI가 끔찍한 거란 얘기고, 그 다음에 B번은 상황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끔찍한 거에서 좋은 거로 바뀌었다. 유용한 거로 바뀌었다. B번은 끔찍한 거다. C번은 유용한 거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제시문 끔찍한 거, B번 끔찍한 거, 뒤집는 거 A, 그 다음에 A의 내용에서 또 다시 계속해서 유용한 거로 가는 C가 연결되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뭐 때문이냐면 이러한 기술들이, AI들이 마침내 탐구되고 있기 때문이야. 거대한 규모로, SK는 거대한 규모로라는 뜻이에요. 그 산업 분야에서 특히 뭘 얻기 위해서 그러냐면 시장에서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모든 게 선두가 되면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처음 하면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지금 이익을 얻으려고 선두로 다 치고 나가는 게 챗 GPT 아닙니까? 챗 GPT? 챗 GPT의 그 쓸모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어떤 그 벤처 업체에서 메일 그 뭐 좀 한번 써봐달라고 하는 메일을 받았는데, 챗 GPT 이용해 가지고 영어 문제 제작하는 툴을 만들었어, 어떤 회사에서. 그걸 써봐달라고 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질문을 딱 집어넣고 유형을 딱 누르면 그 유형의 문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해석까지 만들어지더라고. 물론 아직까지는 그 한계가 좀 보이더라고요. 좀 아쉽다라는 게 보이는데 더 발전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그 다음에 18번 삽입입니다. 문장 삽입은 일단 제시문을 읽으면서 제시문 속에서 받아주는 말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받아주는 말이라고 하는 건 쉽게 생각하면 화석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룡의 뼈가 나왔다라고 하면 공룡이 존재했음이 입증이 되잖아요. 그 화석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영어에도 존재합니다. 그것들이 대부분 지시어나 대명사 같은 애들 또는 연결어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입니다. 즉 아까 얘기했던 그 그릇에 해당되는 게 받아주는 말이고요. 그 받아주는 말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속에 받아주는 말이 있는지 처음 파악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제시문에 받아주는 말이 없다라고 하면 제시문의 내용을 본문에서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예측도 틀릴 수 있어요. 제시문에도 본문에도 받아주는 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 내용 문제로 가는 겁니다. 실제 평가원은 순수 내용 문제 있었습니다. 공시도 방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딱 봤더니 제시문을 봤더니 예시 나왔습니다. 아, 행복하네요. 뒤집었네. 하지만 request for such self-assessment, 그러한 자기 평가에 대한 요청들이, 그 앞에는 자기 평가랑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건 서치 같은 거는요. 서치가 앞에 있는 걸 그대로 받는 표현이 아닙니다. 서치는 앞에 있는 걸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앞에 나온 것과 유사한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서치 뒤에는 항상 특정되지 않은 표현, 어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한정사 없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such self-assessment, 그러한 자기 평가들하고 나오면 이건 앞에 나온 거를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고요. such the가 존재할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의미 때문에 the랑 쓰일 수가 없어요. 그러한 자기 평가들에 대한 요청들이 pervasive, 만연돼 있습니다. 뭘 통해서?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만연돼 있어요. 한 사람이 살아갈 때 이런 일 되게 많아. 자기 평가해야 되는 일 되게 많아. 이런 얘기예요. The fiscal quarter, 그 회계 분기가 막 끝났어요. 당신의 사장님이 들렸어요. 잠깐 들렸어요. To ask you, 당신에게 묻기 위해서 얼마나 잘 당신이 수행했는지를. 뭐란 점에서? 매출, 판매라는 점에서. This quarter, 이 분기에. 이 this quarter라는 말 잘 받으세요. This quarter, 이 분기에. 명사구 형태가 부사로 쓰는 겁니다. How do you describe your performance? 당신이 당신의 그 수행을, 업무 수행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아주 월등한 것으로서, 훌륭한 것으로서, 끔찍한 것으로서. Alike, 뭐뭐와 다르게죠? 뭐와 다르게? When someone asks you, 누군가가 질문할 때와 다르게야. 질문하는 경우와 다르게. About, 뭐에 관해서? 객관적인 업무 수행의 metric. metric이란 것은 그 미터라는 그 단위잖아요. 미터가 원래. 그지? 단위가 있는 수치를 그냥 metric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표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객관적인 수행 능력의 단위가 있는 수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은 달러를, 그러니까 수치가 달러가 되는 거죠. 단위가 달러. 판매, 매출에서의 그 얼마나 많은 돈을 you brought in this quarter. 조심해서 in this quarter가 아니에요. brought in에서 끊어진 겁니다. bring in. 안으로 들여왔느냐는 얘기야. this quarter, 이번 분기에. 그래서 아까 this quarter 잘 받으시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 how subjectively, 어떻게 주관적으로 describe, 설명해야 될까? 당신의 수행 능력을 설명해야 될지는 종종 불분명합니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당신은 요청받습니다. 주관적으로 설명하도록. 당신 자신의 수행 능력을 학교에서의 지원서라든지, 학교 지원서라든지, 직업의 그 지원서라든지, 취업 지원서라든지, 아니면 인터뷰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수행 능력 평가에서라든지, 아니면 회의에서라든지, 이런 리스트는 계속됩니다. 리스트는 이것 말고 더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당신이 어떻게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지, 설명하는지는 우리가 당신의 그 자기 홍보 수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기 홍보라는 것이 만연되어 있는 부분이래. 일에 만연되어 있는 부분이래. 그래서 그 더 많은 자기 홍보를 하는 사람들은 더 나은 그런 가능성입니다. chance는 여기서 가능성이에요. 기회일 땐 chance 2예요. chance of, chance that일 때는 가능성이야. 고용될 가능성을 더 높고, 그 다음에 진급될 가능성, 승진할 가능성도 더 높고, 그리고 월급 인상이라든지 보너스를 받을 가능성도 더 높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제시문 다시 봐야 되겠다. 제시문. 하지만 뭔가 뒤집었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자기평가에 대한 요청이라고 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다.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자기평가를 요청하는 게 만연되어 있다. 많다는 얘기야.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근데 이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었네.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있네요.
자기 평가에 대한 요청이라고 했잖아. 요청이 you are asked, 요청 받는 거죠. 그죠? 뭘 요청받는 거야? 설명하도록. 뭐를? 이거 이러한 것들이잖아. 이게 생애를 통해서 자기 평가의 요청이 만연되어 있는 경우잖아. 즉, 이 앞에 있었던 제시문이 general, 일반적인 내용이고 과일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이 구체적인 스페시픽한 내용입니다. 즉 사과, 배, 감, 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영어에서 G가 나오면 뒤에 S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G, S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지금 2번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시문에서 예시라는 말 저것 때문에 중요하게 정답이 나온 게 아니네요. 얘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그런 자기평가의 요청이라는 것이 만연되어 있다. 한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이 일반적인 내용을 받아주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2번이네요. 왜냐하면 이 앞에 그러한 자기평가라고 할 것이 바로 앞에 받아줄 만한 게 명확하게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응? 여기 하나 나오긴 하네요. 그죠? 누군가 당신에게 객관적인 그런 이거를 물을 때 이게 종종 불분명하다.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주관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종종 불분명하고 올바른 정답은 없다. 아무리 봐도 such self-assessments라는 말에 해당되는 게 명확해 보이잖아요. self-assessment, subjectively describe 정도의 의미를 받아주는 거, subjectively describe 하는 거, subjectively describe your performance가 self-assessment은 될 것 같아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여기 컴마, 점이 찍혔죠? 문장이 여기 다음에 또 있습니다. 약간 좀 떨어져 있기도 하네요. 그죠? 요거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요건 요 내용은 연결되는 거니까 이번에 있었던 그 search assessment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subjectively describe your performance를 받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답은 2번밖에 될 게 없습니다. 그 다음 19번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빈칸 추론 문제는 제 스마트 리딩 빈칸 추론 강의 같은 경우에서 빈칸 추론을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거든요. 문맥상의 동의어 빈칸, 그 다음에 G 빈칸, 아까 G에서 설명드렸죠? 일반적인 내용과 구체적 내용에서 일반적 내용을 추론하는 G 빈칸, 그리고 논리 추론 빈칸이라고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해설 강의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 세 가지 유형을 나눠도 실전에서는 사실 그 세 가지 유형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 세 가지 유형을 푸는 방식을 항상 똑같이 일관되게 적용을 시킵니다. 그냥 푸는 방식은요. 지문 읽고 이해하고 빈칸의 선지를 마지막에 집어넣어야 돼요. 마지막에 집어넣어서 문맥적으로 해석하고 맞냐 틀리냐만 판단하면 돼요. 이렇게 풀면은 무슨 유형이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똑같이 가겠습니다. We live in the age of anxiety. 우리는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대요. Because being anxious, 불안한 것이 can be uncomfortable.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scary, 무서운 경험일 수 있기 때문에 resort to conscious or unconscious strategies. 우리는 의존한대요. 의식적인 또는 무의식적인 전략에 의존하는데 they help reduce, 줄이는 걸 도와주는 전략들입니다. 그 불안을 in the moment, 그 순간. 그러면서 그 전략들이 예로 나온 게 뭐야? watching a movie, 영화 보기 또는 TV 쇼 보기, eating, 먹기, 비디오 게임 playing, 게임하기, 오락게임, PC 게임 하기라는 얘기죠. and overworking, 그 다음에 과로하기, 일을 많이 해버리죠.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아무 생각 안 나죠. 그러니까 TV를 봐도 아무 생각 안 나죠. 그래서 바보 상자라고 불리잖아. TV 보면 아무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바보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하는, 그러니까 걱정, 불안이라는 것도 생각이니까 생각 안 하는 방법들을 쭉 열거됐습니다. 게다가 smartphones also provide a distraction any time of the day or night. 스마트폰도 또한 제공해 줍니다. distraction을. distraction이라는 말이 뭐냐면 this가 멀리, away의 의미예요. 멀리 끌고 가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는 정신이 수업에 있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블랙핑크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블랙핑크한테 정신이 끌려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distraction이라는 것은 산만하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산만하게 하는 거. 그 산만하게 하는 것. 그리고 정신을 한눈 팔게 하는 것. 정신을 딴 데 팔게 만드는 것을 제공해 준다는 얘기야. Any time of the day or night. 밤낮 아무 때나. 그잖아. 스마트폰은 낮에도 들고 다니면서 보고 밤에도 들고 다니고 화장실 갈 때도 보고 잠자기 전에도 보고 끊임없이 오잖아요. 그죠? Psychological research has shown that 정신적인 연구가, 심리적 연구가 has shown that 대디아를 보여줬다. Distractions serve as a common anxiety avoidance strategy. 그 distractions, 그 산만하게 해주는 것들이 뭐 오락거리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오락거리. serve, 역할을 수행합니다. 뭐로써? 흔한
불안을 회피하는 전략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뒤집네. 이러한 avoidance strategies, 회피의 그런 전략들은 불안을 악화시키는데 결국 여기까지는 그렇지 불안이 생기면 이런 것도 회피 수단을 쓰면 좋은 것 같다는 얘기하다 가지만 안 좋다는 얘기 나오잖아. Being anxious is like getting into quicksand. 불안한 것은 뭐와 같다? 걱정하는 거 불안한 것은 퀵샌드 안으로다가 들어가는 것 같대. 퀵샌드는 유사라고 합니다. 유사. 그 모래가 물처럼 동작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 속으로다가 빨려 들어가요, 사람이. 물 속에 그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The more you fight it, 당신이 그 유사랑 더 많이 싸우면 싸울수록 the deeper you sink, 당신은 더 많이 가라앉습니다. Indeed, 사실상 research strongly supports a well-known phrase. 연구가 강하게 지지합니다. 한 잘 알려진 어구를. 어떤 어구야? What you resist persists. 당신이 저항하는 것이 지속된다. 그럼 당신이 저항하는 것, 여기서 당신이 저항하는 건 문맥적 의미가 뭐예요? 불안이죠. 지금 불안을 저항하는 방법이 뭡니까? 지금 distraction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 distraction 사용해서 저항하잖아? 그러면 불안이 더 지속된다는 얘기야.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했더니부터 불안해져. 이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뭐냐? 역설적으로, 다행히도, 중립적으로, 창의적으로. 정답은 역설적인 거죠. 불안을 없애려 했더니 불안이 더 생겨. 불안을 없애려 했더니 불안이 더 지속돼. 그러니까 패러닥스. 그죠? 역설이죠. 이해됐습니까? 쥐빙칸이네요. 그 다음 20번. 역시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How many different ways do you get information? 얼마나 많은 다른 방식들로 do you get? 당신은 정보를 씁니까? 이것도 사실 문장을 보시면 how many different ways라는 명사구 보이시죠? 명사구가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석은 얼마나 많은 다른 방식들, 이 방식들을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다른 방식들로가 되는 겁니다. 당신이 얻느냐 정보를. 그러니까 당신이 정보를 얻는 방식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얘기야. Some people might have 6 different kinds. 여기서 6개의 종류가 나온 거네, 그죠? 방식이 6개 나온 거야. kinds하고 ways가 비슷한 말로 쓰인 거야. 그 6개의 다른 그런 종류의 의사소통들을 가질 수 있어요. Some people might have 6 different kinds of communications to answer. 답변하기 위해서 6개의 다른 종류의 그런 의사소통의 방식을 가질 수도 있대요. 텍스트 메시지라든지 문자죠. 보이스 메일이라든지 페이퍼 다큐멘트라든지 문서, 레귤러 메일, 정기적인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블로그 포스트라든지 블로그에다 올리는 게시물, messages on different online services,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 올리는 메시지들이라든지 이런 게 6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Each of these is a type of inbox.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인박스래요. 인박스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는 메일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받은 메일함. And each, 그리고 각각은 must be processed. 처리돼야 됩니다. 지속적인 토대로 처리돼야 돼요. 그럼 6종류의 이 해야 될 것들이 생기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답변도 해야 되고 글도 써야 되고 뭐 6가지를 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It's an endless process. 그것은 끊임없는 과정이야. 그 6개 다 답하려고 하면 힘들죠. 갑자기 딴 사람이 아니라 제가 오 그렇네. 선생님 카페에 질문 올라오면 카페의 질문에 답변답니다. 그럼 카페에 질문 올라오는 게 나에게 있어서 매일 하면 인박스네요. 그리고 유튜브에 또 댓글로 질문이 올라와요. 또 다른 인박스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인스타그램에서 또 질문하는 분들도 있어. 그것도 인박스네. 메일로도 요청이 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인박스네. 장난 아니네요. But it doesn't have to be exhausting or stressful. 그것은 기진맥진하게 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을 필요는 없대요. Getting your information management down to a more manageable level and into a productive zone. 이거까지 주어요. Getting 움직이는 겁니다. 당신의 정보의 관리를 어디까지 움직이는 거야? 더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움직이는 것이고 더 생산적인 지대로다가 움직이는 것은 start 시작됩니다. 뭐와 함께 빈칸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빈칸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Every place you have to go to check your messages. 당신이 가야 하는 모든 장소죠. 당신의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 모든 장소.
또는 to read your incoming information 들어오는 당신의 정보를 읽기 위해서 가야 되는 모든 그 장소가 is an inbox래요. 그러면 선생님에게 있어서 네이버 카페도 이 플레이스에 들어가는 거고 유튜브도 인스타그램도 다 여기 뭐 아니면 문자라든지 카카오톡으로도 질문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그 모든 장소고 그 모든 장소가 인박스래요. And the more you have 그리고 더 많은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장소를 가지면 가질수록 the harder it is to manage everything 모든 걸 관리하는 더 힘들어진대. 힘들게 살고 있네요 제가. Cut the number of inboxes you have 당신이 갖고 있는 그런 인박스의 받은 편지함의 개수를 삭감하래. Down to the smallest number 가장 작은 숫자로다가 최대한 줄이라는 얘기죠. 그럼 제가 지금 한 10개 정도 하고 있다 하면 최대한 줄이면 막 3개가 줄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줄이래요. 가능한 최소의 숫자로 for you still to function in the way you need to 당신이 여전히 to function 기능하기 위해서야. 그 방식들로 당신이 기능할 필요가 있는 방식들로 기능하기 위해서 가능한 가장 적은 숫자까지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럼 빈칸이 지금 정보 관리를 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다가 낮추고 그 다음에 생산적인 지대로 옮기는 방법이 바로 빈칸이니까 1번 setting several goals at once 한 번에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빈칸 추론도 내용일치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런 얘기 없죠? 틀린 겁니다. 두 번째는 immersing yourself in incoming information. 들어오는 정보에 자신을 그냥 담궈버리래요. 들어오는 정보에 당신을 빠뜨려버리라는 얘기야. 거기서 호적거리라는 얘기네요. 이거는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minimizing the number of inboxes you have. 당신이 갖고 있는 인박스의 숫자를 최소화하래. 정답이네. 문맥상의 동의어 빈칸인데 너무 깔끔하게 쉬운 빈칸이 났네요. 그죠? 3번 정답입니다. Choosing information you are passionate about. 당신이 열정적인 정보를 선택하래. 선택함으로써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문맥상의 동의어 빈칸이고 되게 쉬운 유형이었어요. 이것으로 지방직 9급 영어 기출에 대한 해설을 마치는데요. 그냥 정확히 해석만 하면 아무 문제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만한 게 약간 어휘 수준이 고1, 고2 수준보다 높다. 옛날에는 터무니없이 높았는데 고1, 고2 수준보다 높다라는 거 하고 문법 부분이 좀 까다로우니까 제 강의에서는 그냥 2개만 열심히 하시게 되겠네요. 뭐 TS1이라든지 뭐 절대공식 1하고 그 다음에 고구마 정도까지만 하시면 나머지 아무 문제 안 생기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영어 때문에 합격 못한다라는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다른 과목은 제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영어는 그냥 다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실수 하나 정도 틀리는 정도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으로 2023년 6월 지방직 9급 영어 기출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